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오늘은 형사범죄,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할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끼친 피해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합의 가능성을 그만큼 낮추는 행동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성범죄 합의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의 부모님인 경우 본인의 자식이 무거운 형벌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너무 애걸복걸하며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접근은 합의 가능성을 낮추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이러한 가해자 측의 절실한 상황을 보고 합의금을 2배, 3배를 높여서 3천만 원의 합의가 가능할 사건도 5천만 원이나 1억까지 높여버리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자로 가장 적당한 사람은 누군가요? 변호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변호사가 가장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족들 중에서는 해당 사건과 큰 관련이 없는 친척들 중에 한 명이 하는 것이 적합하고요.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 이전부터 이미 지인 사이였다면 그 당사자 모두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지인이 중재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진행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 가해자의 직업을 밝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미 아는 사이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가해자의 직업이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라거나 공무원, 대기업 직원 같은 이런 비윤리적 범죄에 예민한 직업을 가진 경우라면 이 또한 피해자가 그 합의금을 높게 제시해버리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자신의 직업을 굳이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프리랜서라든지 회사원, 일용직 등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해자의 직업과 성범죄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요.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합의를 해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겠지만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는 분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3번째 실수입니다. 저도 보통 이러한 성범죄 합의 사건을 맡으면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자나 전화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실제로 이러한 행동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연락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 느끼는 피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무조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합의 시도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으로 인정된다면 그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